자, 오늘 할 내용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베이스. 저는요, 사실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프로듀싱 하시는 분들, 뭐 작곡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이 항상 공통으로 얘기를 하는 거. 음악을 만들 때 음악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중요한 악기 혹은 트랙의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뭐 피아노, 뭐 기타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해요. 뭐 이것도 맞긴 해요. 맞는 말인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를 골라라라고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은 드럼 그리고 베이스를 고릅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멜론 탑백에 있는 노래들을 한번 분석해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럼하고 베이스가 굉장히 훌륭하게 잘 갖춰져 있는 곡들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곡이다, 되게 이 노래 좋다라고 하는 노래들, 아니면은 막 정말 듣기만 해도 고개가 까딱까딱 거려질 정도로 정말 흥이 넘치는 그런 리듬감 있는 노래들, 그런 것들은 드럼하고 베이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메이킹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음악의 퀄리티, 그러니까 작곡의 퀄리티를 올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베이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베이스는 사실 연주를 하면은 더 퀄리티 있고 우리 쫀득한 정말 쫀득한 느낌이 살아있는 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이스는 정말 특유의 쫀득함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주를 하면 가장 좋기는 한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베이스를 따로 연주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미디로 모든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베이스가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베이스 메이킹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매우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상 뭐라 해야 될까? 우리가 화성학 공부를 했던 거에 비하면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할 것은 베이스는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적어요. 하지만 그만큼 기본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그런 트랙,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베이스 꼼꼼하게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입니다. 만약에 이 베이스라는 게 정확하게 뭘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평소에 베이스를 잘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미지를 검색하면은 보통은 이런 기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베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는 베이스 기타라고는 부르는데 베이스가요,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베이스 기타가 딱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요즘 들어서 베이스 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늘었거든요. 유튜브에서 이제 베이스 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멋있는 퍼포먼스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하다 보니까 베이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베이스를 단어를 딱 들으면은 요런 베이스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베이스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베이스 기타기 때문에 이런 일렉 베이스 기타기 때문에 보통은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베이스 기타 종류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이스란 그러면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음악에서 리듬과 화성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역할을 하나를 더 얘기를 한다면은 저음역대, 그러니까 낮은 음역대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일단 낮은 음역대를 담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는 될 겁니다. 뭔가 소리 자체가 굉장히 낮은 음을 내는구나. 요런 거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리듬과 화성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요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베이스는요. 일단은 피아노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피아노는 코드 진행을 연주를 하고 멜로디를 연주를 하는 악기죠. 그래서 사실 그 피아노의 주된 역할은 화성악기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멜로디와 코드를 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화성악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드 진행이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타악기를 이용을 해서 리듬감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드럼은 리듬 악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베이스는 실제로 기타 종류처럼 또 생기기도 했고 물론 우리 콘트라베이스 같은 그런 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현악기 종류 중에서 음이 존재를 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우리 멜로디 연주를 하듯이 실제로 그 기타처럼 멜로디 연주를 하듯이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기타하고 베이스하고는 엄밀히 따지면 좀 차이는 있죠. 왜냐면 줄 개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타는 6개, 베이스는 4개 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베이스는 화성 악기로서 역할도 하지만 베이스가 또 드럼하고 같이 어울려서 리듬을 만들어내거든요. 리드미컬한 그 리듬감을.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쫀득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베이스를 연주를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베이스가 멜로디도 연주를 하면서 리듬 악기로서 이제 그 역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스가 이제 조금 더 쫀득한 느낌이 살아있는 곡 그리고 퀄리티 있는 곡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베이스는 우리가 이제 음악적으로 리듬 악기이면서 화성 악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는 뭐 화성 악기는 화성 악기, 리듬 악기면 리듬 악기 그게 아니라 리듬 악기이면서 화성 악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베이스는요, 사실 우리가 마냥 곡을 들었을 때 사실 잘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공연장에 가서 밴드의 공연을 보더라도 베이스 솔로 연주하는 것을 보거나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막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그런 이제 악기의 역할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허나 베이스는 이게 베이스가 빠져버리면은 곡이 정말 허전하게 들리는 핵심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을 해요.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어떤 것도 봤었냐면은 베이스 차이 검색해가지고 있을 때 없을 때를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Hey, can I do this at home? Don't try this at home. Don't try this at 방금처럼 베이스가 있고 없고 차이가 확실히 좀 눈에 띌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지금 이 스노전 님이 연주를 하신 이 곡은 베이스가 조금 더 메인이 되는 그런 곡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곡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베이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곡 퀄리티에 있어서. 그래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정말 이거는 빠지면은 너무 곡이 허전하게 들린다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베이스의 역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1번, 리듬. 일단은 베이스는 드럼하고 굉장히 이제 함께 같이 어우러지는 악기예요. 곡의 그루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박자감을 잡아주죠. 그래서 이제 리듬 악기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드럼하고 함께 같이 이제 그루브를 만들어내면서 음악의 박자감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밴드 하시는 분들 보면요. 뭐 드럼하고 베이스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리듬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맞춰야 되는 부분도 많고 서로 같이 연습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보통은 드럼하고 베이스하고 정말 친하게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성. 화성은 이제 우리가 베이스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낮은 음역대를 담당을 한다고 했죠. 저음역대. 그래서 화성악기로서의 역할을 할 때 화성의 음역대 중 가장 낮은 음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이스는 화성의 기본을 굳건히 잡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베이스를 어떻게 시퀀싱을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지만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피아노 코드를 짰다고 한다면은 그 피아노 코드의 근음을 베이스가 기본으로 연주를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화성의 기본기가 굳건하게 잡혀지는 부분이 이 베이스가 또 있기 때문에 더 굳건히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근음 다 알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다른 악기들이 코드를 연주할 때 그 화성의 색깔을 분명하게 만들어준다. 이것도 근음을 연주를 해주기 때문에 이 색깔을 분명하게 만들어준다도 이야기가 일맥상통하게 의미가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화성학을 교육을 했었을 때 만약에 C 메이저 코드를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C 메이저 코드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가 C라는 음을 기점으로 메이저 코드를 만드는 어떤 규칙성을 이용해서 코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C 메이저 코드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근음, 그러니까 시작점, 그 C라는 그 시작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베이스는 그거를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 화성의 색깔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또 장점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구조를 살펴보면은 베이스 라인이 반복되는 구간들이 많아요. 뭐 물론 코드도 일정 부분 반복이 굉장히 많이 되고 뭐 드럼도 반복되고 그렇긴 한데 베이스 라인은 일단 반복적인 구간 자체를 잘 써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뭐라 해야 될까 밴드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느끼실 텐데 그 베이시스트한테 근음만 잘 이렇게 연주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러거든요. 근데 또 베이스가 근음만 둥둥둥둥둥둥 하고 연주하고 있으면은 또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베이스 라인을 반복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쫀득하게 그 라인을 짤 수 있을지도 고민해보고 그 들어가야 돼요. 베이스가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를 들을 때 베이스를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베이스가 계속 반복되다가 베이스 라인이 순간적으로 딱 바뀌는 타이밍이 있는데 보통 그런 파트들이 이제 곡의 구간,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그 편곡적인 부분, 뭐 벌스나 코러스 그런 부분들을 구분 짓는데 혹은 그 다음으로 이제 파트 넘길 때 그거를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베이스 역할은 리듬 악기로서의 역할, 화성 악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구조는 보통은 반복되는 형태들이 많이 있으나 이제 베이스 라인이 변화가 되는 구간을 잘 들어보면은 편곡이 바뀌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베이스의 종류 한번 보죠. 자, 다음 베이스 종류. 일단 첫 번째로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 우리가 이제 베이스 기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 이제 베이스라고 유튜브나 뭐 구글 그런 데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베이스 기타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베이스 기타를 의미를 하는데 손가락, 슬랩, 피크 그런 다양한 주법들을 사용을 해서 연주를 하는 형태들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프레시전 베이스. 베이스가요. 그 베이스 기타 종류가 크게 보면은 두 종류로 좀 나눠져 있어요. 프레시전 베이스, 그 다음에 재즈 베이스. 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기타에 들어가는 그 부품, 아까 전에 구조를 설명한 그 하나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픽업이라고 달려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픽업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도 조금씩 또 다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자, 그리고 베이스 기타는 팝, 락, 재즈, 펑크, R&B 정말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상악기를 열어보면요, 그 베이스가 하위 분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밴드랩 말고 그 이외에 다른 DAW 유료 가상악기 808 베이스도 베이스로 분류되나요? 맞습니다. 808 베이스도 베이스입니다. 가상악기에서는 하위 분류로서 연주 방법 형태가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유료 가상악기들 보면은 그 베이스라는 그 항목을 딱 클릭을 해서 보면은 무슨 베이스 하면서 쭉 엄청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읽어보면은 뭐 핑거드 베이스, 피크드 베이스, 슬랩 베이스, 뮤트 베이스, 하모닉 베이스, 뭐 어떤 모도 베이스, 뭐 무슨 베이스 이렇게 막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나와 있냐면은 가상악기는 실제로 우리가 연주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주를 하는 것 같이 그 연주의 맛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주법이나 아니면은 어떤 악기, 뭐 종류 그거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상악기를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으로 그냥 가볍게 튕겨주는 그 핑거드 베이스는 이렇게 핑거드 베이스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 연주할 때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손가락으로 둥둥둥둥 연주를 하지만은 피크로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크드 베이스라고 보통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엄지로 때리는 형태, 요거를 슬랩 베이스라고 합니다. 슬랩 베이스. 보통 이제 베이스를 배우면은 이제 중급자 레벨 이상으로 넘어갈 때 보통 슬랩 베이스 많이 배워가면서 써먹죠. 그 다음에 뮤트 베이스. 뮤트 베이스는 이제 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베이스 울림이나 베이스 음이 들리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퍼커션 느낌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뭐 일반 이제 뮤트드 베이스라는 종류가 따로 가상악기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퍼커션에 좀 가까운 그런 느낌이 나는 가상악기로서 존재를 한다라는 의미로서 제가 뮤트드 베이스를 넣어놓긴 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뮤트라는 뜻 자체가 원래 그 소리를 순간적으로 뚝 멈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이스를 연주를 하다 보면은 베이스 음을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리듬적인 표현을 위해서 뮤트를 딱 줄 때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 뮤트를 줄 때랑 뮤트드 베이스랑은 조금 아예 다른 종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모닉 베이스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게 하모닉 베이스는 우리가 이제 가상악기에서 막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근데 가끔씩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실제로 베이스 연주 주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왼손가락만, 원래는 이제 왼손가락으로 현을 누르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튕겨서 소리를 내잖아요. 기타 치듯이. 근데 왼손가락을 살짝 대기만 했는데도 그 베이스 특유의 진동으로 배음이 생겨요. 여기서 말하는 배음은 이제 그 이 배가 배수할 때 배거든요. 뭐 3배, 4배, 5배, 6배, 10배, 100배, 1000배 할 때 그 배 말을 하는 건데,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갈게요. 기음과 배음, 요거 설명 한번 드릴게요. 기음은 뭐냐면은 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C라는 음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때 C라는 음이구나 라고 사람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음역대로 설명하면은 이게 우리가 그 모든 음들이 각각의 고유의 음역대가 조금씩 존재를 하잖아요. 굉장히 세밀하게 나눠보면은 특정 음역대가 그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음을 보통 우리가 기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C라는 음을 연주를 했을 때, 아, 이거 C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이제 메인이 되는 그걸 우리가 이제 기음이라고 하고요. 배음은 뭐냐면은, 배음은 기음을 기준으로 이제 배수. 예를 들어서 C라는 음이 뭐 특정 헤르츠에서 우리가 이제 특정 헤르츠에서 그 어떤 음이 탁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헤르츠라고 해보죠. 100헤르츠에서 C라는 음을 C 음이 정확하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배음은 그 배수 200, 뭐 300, 400, 뭐 500, 800 등등 이렇게 배수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C라는 음을 이제 꾸며주는 그런 형태의 음을 배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음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조금 더 풍성한 소리가 많이 나요. 사실 요거는 이 배음과 기음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신디사이저 배우면은 세럼이라는 악기를 많이 배우거든요. 그때 이제 이 기음하고 배음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지금은 기음과 배음에 대해서 당장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기음은 내가 C라는 음을 연주를 했을 때 그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음, 배음은 기음을 그 좀 꾸며주는 그런 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모닉 베이스는 왼손가락만 현에다가 탁 댔는데 그 배음을 발생시켜서 그 배음 소리만 나게 해주는 연주 방법들을 하모닉 베이스라고 해요. 이게 실제로 가상악기의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하모닉 베이스라고 해서 뭐 코드를 연주를 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쿠스틱 베이스, 업라이트 베이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콘트라 베이스라고도 하고요. 더블 베이스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오케스트라나 그런 데 가면은 큰 현악기 하나 있잖아요. 사람 몸통보다 더 큰. 아이고, 콘트라인데. 콘트라 베이스. 이런 거. 거의 사람 덩치보다 더 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콘트라 베이스 혹은 더블 베이스라고 하고요. 어쿠스틱 업라이트 베이스라고도 합니다. 이 어쿠스틱 베이스의 특징은 일단은 그냥 큰 바이올린처럼 생겼어요. 근데 딱 그 특정 장르에서 많이 씁니다. 바로 재즈랑 클래식. 보통 여기서 많이 써요. 재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재즈 이제 보컬리스트가 노래를 부르는 그런 형태들도 많이 있는데 재즈 3중주도 존재를 해요. 재즈 3중주가 아니라 재즈 트리오. 재즈 트리오는 재즈 아티스트 3명이 모여서 만든 것을 재즈 트리오라고 하거든요. 재즈 트리오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피아노, 그 다음에 뭐 베이스, 그 다음에 드럼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바이올린 계열의 현악기, 스트링이라고 하죠. 스트링 현악기, 보통 요 종류 이렇게 3개를 많이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피아노, 베이스, 드럼, 피아노, 베이스, 스트링 종류 하나 이렇게 골라가지고 써요. 그 정도로 이제 재즈랑 클래식 장르에서는 거의 이제 필수로 사용이 되는 악기 종류가 거의 베이스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라이트 베이스, 이 어쿠스틱 베이스는 이 이미지에도 보듯이 지금 보면 연주자가 활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큰 바이올린이라고 아까 얘기했듯 활을 사용을 해가지고 연주를 하는 형태가 많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도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형태가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맛을 이 업라이트 특유의 따뜻하고 깊은 저음의 맛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리듬감을 더 더해주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이제 뜯어가면서 우리 그냥 정말 베이스 기타 연주하듯이 뜯어서 연주하는 형태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즈랑 클래식에서 많이 쓰고요. 포크 장르에서도 쓰기는 써요. 왜냐면은 포크 장르 자체가 원래 조금 더 따뜻한 컨트리한 그런 사운드의 느낌들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라이트 베이스를 많이 쓰긴 하는데 재즈하고 클래식에서 보통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스 베이스. 신스 베이스는 신디사이저라고 하는 악기를 통해서 만든 저음역대의 베이스예요. 신디사이저는 우리가 이제 그 오디오가 음역대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소리가 음역대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악기, 그걸 이제 신디사이저라고 하는데, 신디사이저로 만든 이 신스 베이스는 굵고 풍성한 톤부터 날카롭고 공격적인 톤까지 그 톤을 메이킹을 하면서 베이스의 톤을 만들어가면서 그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게 신스 베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곡에 취미 붙인 에이블톤 세럼 유저분이 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지금 베이스 설명 중이었고요. 계속 이어서 설명 드리자면은 어찌됐든 그래서 신스 베이스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소리의 음역대를 내가 조정을 하고 뭐 기음이나 배음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면서 톤 메이킹을 하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음역대의 그런 이제 베이스들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요. 전자잖아요. 그 신디사이저가 전자악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르도 당연히 전자적인 그런 장르에서 많이 써요. 신스 베이스는 그래서 EDM, 힙합, 팝, 일렉트로닉 음악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고, 그 더 위켄드의 그 이거 블라인딩 라이트, 그리고 다프트 펑크의 그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Harder Make Up Make Stronger 그거. 그다음에 이제 빌리 아일리시, 이 세 아티스트가 확실히 이 신스 베이스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블라인드 라이트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분명 들어보면은 이거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질문이 나왔던 808 베이스. 808 베이스, 뭐 808 서브 베이스, 뭐 결국 다 똑같은 말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808도 이 신스 베이스 종류로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허나 이제 힙합 장르가 특히 한국에서 쇼미더머니 이후로 많이 발전을 하면서 808 베이스의 그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작곡을 하시는 분들이 808 베이스 써가지고 베이스를 좀 작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청을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808 베이스를 저는 따로 이렇게 좀 빼놨는데, 원래는 이게 TR-808이라는 드럼 머신이 있어요. 그 드럼 머신에 그 특유의 거칠고 완전히 낮은 킥 사운드가 있는데 거기서 파생해가지고 만든 게 808 베이스입니다. 우리가 딱 처음에 들으면요, 킥처럼 들려요. 정말 베이스인데도 그만큼 낮아요, 소리가. 근데 실제로는 서브 베이스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808을 메인으로 쓰는 장르도 존재는 하지만, 이게 어떤 분들은 808 베이스가 완전히 초저음역대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서브 베이스로서의 역할로도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베이스를 뭐 신스 베이스를 하나 쓴 다음에 서브로서 808을 쓰는 거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두 개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제 베이스 종류 자체가 저음악대 악기이고 거기에 드럼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너무나 많은 그런 에너지가 쌓이기 때문에 신스 베이스랑 808 베이스를 같이 쓰신 분들은 굉장히 그 음역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 비트 믹싱을 할 때 음역대 조절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같이 쓰시죠. 근데 확실히 잘 쓰면은 이 808 베이스의 특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펀치감 있고 굉장히 맛있는 그런 그 음악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트랩 장르에서는 거의 808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8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거친 사운드, 그런 것들이 좀 특유의 그 사운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문적으로 디스토션이 좀 걸린 것 같은 사운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디스토션은 이제 오디오 이펙터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그냥 디스토션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좀 뭔가 소리가 거칠어지는구나,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오디오 이펙트 시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808 베이는 808 베이스는 서스테인이 길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음을 연주를 했었을 때 소리가 보통은 길게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808 베이스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플라이스 같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 소리만 한번 들어보면요, 굉장히 짧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이 808 베이스들은 연주를 딱 하게 되면은 붐 하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이제 음역대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림판으로 잠깐 보여드리려면,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악기를 그 소리 파형을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808 베이스는 약간 요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요런 모양.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오디오 파형이 약간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808 베이스는 딱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보통 한 요 정도니까 생각보다 소리가 짧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꼬리를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경우들이 808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신스베이스가 이렇게 꼬리를 길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라고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8을 신스베이스의 한 종류로서 또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정확한 정의나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뭐 넘어갈 거긴 한데, 뭐 어찌됐든 808 베이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소리는 굉장히 짧은 부분을 듣게 되지만은 실제로 이제 꼬리 부분이 조금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 서스테인이 길게 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근데 우리가 이제 스플라이스에서 듣는 샘플들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꼬리 부분을 그냥 툭 잘라가지고 요 부분만 이제 업로드를 해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의 대표적인 가상악기라고 하면은 뭐 명작이죠. 트릴리안. 스펙트락소닉스에서 나온 트릴리안이라고 하는 가상악기 정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IK 멀티미디어에서 나온 모드 베이스도 꽤 좋더라고요. 모드 베이스 이것도 가상악기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스컬비 베이스라는 것도 꽤 써요. 이거는 이제 그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우리 컨탁 악기 쓸 때, 컨탁이라는 가상악기 쓸 때 이제 넣어서 쓰는 가상악기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세 종류를 많이 쓰고요. 그 이외로 무료 가상악기들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베이스를 들었었을 때 소리가 괜찮다, 이거 뭐 무료가 됐든 유료가 됐든 뭐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가 됐든 생각보다 소리가 괜찮은데 라고 느껴지면은 그거부터 잘 활용을 해보는 게 물론 제일 중요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작곡하시는 분들이 베이스는 어떤 가상악기를 많이 쓰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세 종류를 많이 물어보고, 그 중에서도 1번은 넘사벽으로 트릴리안을 보통 많이 이야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퀀싱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베이스 시퀀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현의 형태 그리고 음역대를 조금은 이해를 더 하고 가는 게 좋아요. 베이스 기타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베이스 기타는요, 4현, 그러니까 4줄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막 베이스 놀리시는 분들이 왜 네 기타는 2줄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4줄 기타라고 하면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베이스 기타는 4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손가락을 누르지 않고 그냥 현만 튕겼을 때 나는 소리를 개방현, 오픈스트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방현은 낮은 현이라고 하면은 굵은 선, 우리가 일반 통기타를 생각을 해봐도 굵은 줄이 있고 얇은 줄이 있잖아요. 그처럼 베이스도 굵은 줄이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얇은 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줄을 봤었을 때 낮은 현으로부터 E, A, D, G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개방현이. 왜 E, A, D냐면은 이게
우리 그 화성학 거의 초반부에 배웠던 그 완전 사도 배웠었잖아요. 그 음의 간격이 완전 사도예요. EADG가. 그래서 이 간격대로 베이스 기타가 보통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현 베이스, 6현 베이스도 있잖아요. 근데 5현 베이스는 그냥 낮은 음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굵은 줄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고, 6현 베이스는 이제 높은 음을 하나를 추가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베이스 쓸 때는 5현, 6현 베이스를 쓸 일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베이스 가상악기들은 4현짜리 가상악기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베이스 4현짜리 요것만 잘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베이스 기타 가상악기 음역 요거는 별표 치고 조금 외워두시면 좋은 게, 그 많은 분들이요 베이스 시퀀싱 한 거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합니다. 뭐 레슨생 분들 제가 이제 베이스 기타 시퀀싱 한 걸 보고 그러면은 실제로 베이스 기타의 음역대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기타의 음역대나 그런 생각보다 높은 음역대에다가 이 가상악기 베이스 가상악기를 쓰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아요. 베이스 기타 가상악기 음역은 베이스 기타의 실제 음역대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꼭 알아야 될 게 몇몇 가상악기들이 한 옥타브 낮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상악기를 딱 켜가지고 C라는 음을 눌렀어요. 그래서 C3라는 음을 눌렀는데 갑자기 옥타브는 C2로 나와 있는 가상악기는 그렇게 적혀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항상 주의하면서 그 베이스를 만들어 줘야 되고, 베이스를 시퀀싱 할 때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베이스는 낮은 음역대를 담당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들어봤었을 때 뭔가 이 베이스 기타가 베이스 특유의 저음의 쫀득한 맛이 아니라 뭔가 약간 붕붕거리는 굉장히 가볍게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베이스 기타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면은 한번 한 옥타브를 전체적으로 낮춰보세요. 베이스 기타의 음역대를. 보통 음역대를 한 옥타브 높게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베이스 기타는 저음역대 악기이기 때문에 그 소리에 명심을 해서 꼭 집중을 해서 정확한 음역대를 내가 설정을 하면서 곡을 작곡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 주의해서 꼭 이거는 안내를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진짜 레슨생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음역대 꼭 신경 쓰고, 우리 이제 DAW 상에 뭐 E1, A1, D2, G2, C3, C4 이렇게 다 적혀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 믿지 말고 베이스 기타는 제발 솔로 트랙으로 해놓고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나서 이상하다 싶으면 음역대 한번 낮춰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안 해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은근히 중요하지 않게 그냥 대충 막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건 한 번 더 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베이스 기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처음에 튠을 잡잖아요. 튠을 잡으면은 E, A, D, G 그 음을 1옥타브 E, 1옥타브 A, 2옥타브 D, 2옥타브 G로 튜닝을 보통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높은 개방현의 음은 G2 음을 갖고 있고, 이것만 보면은 아시다시피 베이스 기타의 음역대는 주로 1부터 2까지, 그러니까 1옥타브부터 2옥타브의 음역대를 보통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 라인의 구성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시퀀싱을 할 때는요, 루트음, 근음이라고 하죠. 근음을 많이 써서 베이스 라인을 만들어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데, 사실 베이스는 제가 이 수업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기본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악기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음만을 가지고 내가 작곡을 하더라도 정말 잘 써야 돼요, 이 베이스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데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라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피아노 가상악기를 D-7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키는 이거는 없는 걸로 그냥 안 보시면 돼요.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D 마이너라는 코드가 있을 때 그 코드의 근음인 D를 베이스로 연주를 하면은 루트 음을 쓰는 일단 베이스 라인의 구성 방식을 좀 잡아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C 메이저 7 이렇게 코드가 있었다 하면은 C를 베이스로 쓰면 되겠죠. 그거를 제가 밴드랩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피아노 코드 뭐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이걸로 하죠. 뭐 이런 코드 진행이 있다고 하면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베이스를 넣을 때 버추얼 인스트루먼트 누른 다음에 베이스를 찾습니다. 베이스 찾고 그 다음에 뭐 원하는 베이스를 한번 들어보면서 소리를 괜찮은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저는 이 재즈 베이스로 하겠습니다. 재즈 베이스 선택해놓고 보통은 어떻게 하냐, 요거를 드래그 앤 드랍 이거 켜놓고 드래그 앤 드랍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맨 아래 빼고 싹 지워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C3에 지금 노트가 있죠. 근데 베이스는 보통 1옥타브에서 2옥타브가 얘를 Shift 누른 상태로 화살표 조정하면은 내려간다고 했죠. 옥타브 하나가. 소리 들어보면은 이렇게 누가 봐도 저음역대의 악기구나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음역대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베이스를 잘 안 쓰시는 분들, 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요거는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정말 베이스 우리 배우러 처음에 가면은 딱 처음에 이제 베이스 기타 잡고 악보 받아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할 때 베이스 근음만 둥 코드 바뀌면 또 둥 약간 요렇게 연주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밴드 연주하시는 분들은 근음만 쓴다고 하면은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포비트로 이게 하나를 이게 4개로 나눠가지고 둥둥둥둥 뭐 둥둥둥둥 아니면은 이걸 2개로 나눠서 둥둥둥둥둥둥 뭐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죠. 여튼 그래서 지금은 피아노 코드의 근음만 가지고 지금 와서 지금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놨고, 이거를 이렇게 이제 어떤 리듬으로 나눌지, 뭐 이렇게 4개로 나눌지 아니면 2개로 나눌지는 여러분들 뭐 선택 뭐 더 나눠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요거 루트 음 중심의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구성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루트 음과 코드의 구성음을 같이 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D-7이라는 코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 키 이거 그냥 안 보시면 돼요. D-7이라는 코드가 있다고 했었을 때 D-7의 코드 구성음은 D, F, A, C잖아요. 이 4개를 활용을 해서 베이스 라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연스럽게 코드 구성음에 루트도 껴져 있으니까 그냥 코드 구성음 가지고 베이스를 만들면은 루트 음도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죠. 요게 이제 루트 음 중심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건 제가 예전에 작업을 했던 그 프로젝트인데, 아티스트 쇼 아시죠? 그 쇼의 밤산책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거기에 이제 베이스만 지금 한번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베이스인데, 베이스 라인 굉장히 예쁘게 잘 짜져 있죠? 쫀득쫀득하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 얘네들은 뭐냐면은 피아노 코드예요. 여기 위에 보면은 이거 피아노 코드만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지금 베이스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가져왔냐면은 자, 피아노 코드의 구성음을 사용을 해서 뭐 꼭 피아노가 아니더라도 코드의 구성음을 사용을 해서 베이스를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자, 위에 거 여기가 지금 피아노 코드, 그다음 밑에가 지금 베이스입니다. 자, 얘 한번 옥타브 낮춰볼게요. 하나, 둘, 똑같죠? 똑같은 음이죠? 그 다음에 아마 여기는 그 똑같은 음은 아닐 거예요. 코드 구성음은 아닐 거예요. 아니죠. 요거는 이제 그 스케일의 구성음, 이 지금 제가 알기로 요게 D 마이너 키였던 것 같은데 밤산책이 맞네요. D 마이너 키의 코드 구성음, 스케일 구성음을 사용을 해서 이건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들도 두 개도 한번 옥타브 내려보면은 똑같죠. 겹쳐지죠. 얘네들도 겹쳐지죠. 여기도 한번 내려보죠. 겹쳐지죠? 요것들로 한번 다 내려보죠. 겹쳐지죠? 이런 것처럼 코드의 구성음을 사용을 해가지고 베이스 라인을 만들어주는 형태, 이런 것도 베이스 시퀀싱을 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음들, 이제 스케일의 구성음으로 그 곡을 쓰는 경우나 이 베이스 라인을 만드는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또 뭐가 있냐면은 패싱 노트라고 하는 방식도 있어요. 패싱 노트는 무슨 의미냐면 패싱이라는 게 우리 그 축구할 때 패스할 때 그 패스를 좀 응용을 해서 이제 나와 있는 용어인데 그냥 간단하게 음하고 음 사이를 연결을 해주는 노트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코드 진행이 D-7, G7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우리가 D를 연주를 하고 베이스를 연주를 한다면은 D 음을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G 음을 연주를 하겠죠. 근데 D에서 G라는 음을 연주를 한다고 했을 때 약간 확 점프되는 느낌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D에서 G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어떤 음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약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좀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죠. 만약에 G7, 뭐 D 마이너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G에서 D까지 이어져 있는 어떤 음들을 써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요 사이에 있는 음들을 하나 그냥 임의로 내가 들어보고 추가를 해보는 형태, 그게 이제 패싱 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패싱 노트 코드 구성음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게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실제로 우리 이제 프로 작곡가들이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베이스 기타와 미디 베이스의 그 차이를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기타 가상악기 종류, 특히 이제 현악기 종류 중에서 기타 가상악기 그리고 베이스 가상악기는 실제로 우리가 그 악기를 연주하는 것만큼의 그 맛을 내기가 거의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그 주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미디에서 가상악기로는 뭔가 표현이 조금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작곡을 할 때 그 기타리스트나 베이시스트한테 연주를 해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뭐 실제로 뭐 프로 작곡가분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쓰니까. 근데 만약에 뭐 그런 분들이 주변에 없다고 하면은 미디 베이스를 써야겠죠. 허나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내가 지금 미디 베이스를 쓰는데 베이스 기타에 뭔가 맛이 안 난다고 해가지고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요거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이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기타 가상악기 설명을 할 때도 그렇고 베이스 기타 가상악기 설명할 때도 그렇고 레슨생분들이 그게 있어요. 좀 욕심이 있어요. 내가 만든 곡은 더 퀄리티가 더 좋아야 되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뭐
발전을 하려고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건 참 좋은 그거지만은 문제는 이제 내가 미디 베이스를 썼는데 왜 베이스 기타의 맛이 안 나지? 약간 요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상 애초에 다른 베이스를 썼는데 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토마토 파스타 시켰는데 나는 토마토 파스타 시켰는데 토마토 파스타 먹고 나서 왜 크림 파스타 맛이 안 나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오답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디 베이스를 썼기 때문에 베이스 기타 맛이 안 나는 거고 베이스 기타를 썼기 때문에 미디 베이스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립을 한번 하고 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연주 방식에서도 베이스 기타는 실제로 사람이 연주를 하기 때문에 슬랩, 해머링, 뭐 슬라이드 그런 이제 연주 형태를 써서 베이스 기타의 맛을 살리는 형태들이 많이 있고요. 미디 베이스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노트를 입력을 해서 이제 연주를 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뉘앙스를 보면은 베이스 기타는 아무래도 사람이 연주하기 때문에 손맛이 좋아요. 쫀득한 사람의 그 손맛이 있고 뭔가 좀 자연스러운 그루브가 느껴지는 그런 형태들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미디 베이스의 장점은 정밀하게 제어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박자가 살짝 틀렸을 때 노트를 수정을 해주면은 박자를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정확한 피치, 그러니까 정확한 음을 연주하는 베이스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미디 베이스를 쓰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정밀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대신에 조금 잘못 쓰면은 너무 기계적인 그런 베이스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악기 시퀀싱 할 때도 항상 얘기했지만 넌 퀀타이즈, 그러니까 박자를 무조건 정박자에 딱딱딱딱 맞춰서 하는 거, 그거는 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벨로시티는 무조건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절을 해서 사람이 실제로 연주를 하는 듯한 그 맛을 내가 가상악기를 쓰더라도 표현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이 미디 베이스를 내가 쓰더라도 그 맛을 주기 위해서 논 퀀타이즈 하고, 퀀타이즈 조금 살짝씩 틀리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벨로시티도 좀 조절을 해주는 거, 그런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기타는 무조건 앰프가 필요해요. 앰프라는 게 존재를 해서 베이스 기타의 소리를 내어주거든요. 베이스 기타만 연주하면은 그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앰프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디 베이스는 가상악기 형태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상악기가 따로 존재를 하는데, 아니면은 샘플 사이트, 뭐 무료라고 하면은 루퍼맨, 아니면은 유료는 뭐 스플라이스 혹은 루프 클라우드, 요 종류가 제일 유명한데, 그런 이제 샘플, 원샷 샘플이라고 하죠. 뭐 그 C라는 베이스 음이 나는 딱 그 원샷 샘플, 그런 이제 베이스 샘플을 써서 이제 보통 미디 베이스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베이스 기타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진짜 사람 연주를 했으니까 표현력이 조금 더 인간적인 부분은 있는데, 이제 미디 베이스는 편집이 빠르고 확실히 장르 제한 없이 쓰기가 좋아요. 베이스 기타를 연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작업을 하는 기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 그 베이시스트의 실력이 매우 뛰어나고 녹음의 경험이 많다면 한 큐에 베이스 녹음 딱 해버리고 딱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베이스 기타가 그 특유의 이제 진동과 그리고 이제 저음역대 악기라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녹음을 받아보면은 엄청 소리가 지저분하게 녹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베이스 기타 트랙 하나만 솔로로 들어보면은 되게 좋다, 되게 깔끔하다, 이거 진짜 좋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상 다른 악기들이 계속해서 트랙이 쌓여서 들어가면은 베이스 기타의 그 특유의 노이즈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믹싱할 때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베이스 기타도 연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존재는 합니다만은 녹음을 할 때는 베이스 기타를 실제로 연주해서 녹음을 할 때는 최대한 좀 깔끔하게 그러니까 잔진동 없이 그 뮤트할 부분은 정확하게 뮤트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베이스 기타를 녹음을 하는 그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실제 악기를 녹음할 때는 그 연주자의 역량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분들하고 이제 협업을 하게 되실 거예요. 당연히 협업을 해야 되고 음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녹음이나 연주의 난이도가 좀 있다라는 게 단점이고 미디 베이스 대신에 리얼리즘에 좀 부족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게 좀 단점은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가상악기들이 방법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확실히 미디 베이스들도 쓸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고 저도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베이스 기타와 미디 베이스의 차이점을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베이스 라인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여기 위에서 얘기했던 거 이런 베이스 만드는 방식 사실 3개밖에 안 배웠잖아요. 근데 그 베이스 라인을 어떻게 연주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들을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은지 베이스를 공부하려면 어떤 걸 참고하면 좋은지를 얘기를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퀸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 이거는 사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면은 아마 퀸 베이스만 쳐도 나올걸요? 바로 나오네요. 이게 거의 반복이거든요. 거의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인데 그 특유의 리듬감 자체가 굉장히 쫀득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멀하지만 좀 더 퀄리티 있고 중독성이 강한 그런 베이스 리프를 공부할 때 정말 교과서처럼 나오는 그 곡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Give It Away. 우리 이제 그 슬랩 베이스라고 하죠. 그 주법을 쓸 때 정말 교과서처럼 배우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펑크 장르의 곡 하시는 분들은 이 레드 핫 칠리 페퍼스는 사실 뭐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무조건 다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유명하죠. 두아리파의 Don't Start Now. 그 미국 사람들이 디스코 장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우리 BTS의 다이너마이트도 디스코 장르고. 그래서 그 디스코 장르를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두아리파의 Don't Start Now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이너마이트 두 가지를 무조건 거의 배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Don't Start Now는 가끔씩 그런 거 있던데 베이스 넣고 빼고 한 영상 중에서 뭐 일단은 좀 뺄게요. 그리고 심플한데 조금 더 맛있는 베이스 그 아까 전에 이거 Another One Bites Dust 이것처럼 미니멀한데 중독성 있는 베이스 배드가이 빌리 아이실리시의 배드가이도 그 미니멀한 베이스 중에 하나죠. 하여튼 그다음에 Don't Start Now는 어떤 곡이냐면 If you don't wanna see me, did a full 180, crazy, thinking about the way I was with the heartbreak. 이런 노래 한 번쯤은 분명 들어봤을 겁니다. 이 곡 너무 좋죠. 그래서 요것도 베이스 라인 공부할 때 도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찰리 푸스의 어텐션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곡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편곡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할 때 사실 대표적인 하나의 예시 곡으로서 또 보여주는 그 곡이기도 해요. 요거를 베이스 자체 리듬도 너무 훌륭한데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곡을 작곡을 하면요. 코러스 부분 그러니까 우리 이제 노래방에서 노래 불렀을 때 삑사리 나는 그런 부분 진짜 중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보통 악기도 엄청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게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진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텐션은 반대로 그 코러스 부분이 들어갈 때 다른 악기가 싹 빠지고 베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자, 여기 벌스 할 때는 가볍게 기타만 연주하고 보컬 부르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리코러스 들어갈 때는 그 다음에 조금 더 고조되는 형태 악기가 지금 하나 더 추가됐죠. 여기 코러스 이제 그 다음 지금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You just want my attention 딱 들어가는 그 부분 여기 You just want attention 여기 들어갈 때부터 바로 모든 악기가 싹 빠지고 베이스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적인 우리 그 편곡의 형태하고는 아주 조금은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원래는 코러스 부분은 악기를 좀 많이 넣었는데 얘는 싹 빼버렸으니까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곡이. 그리고 베이스 라인도 그렇기 때문에 더 쫀득하게 더 맛있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물론 찰리 푸스 씨의 보컬의 실력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지만은 그 보컬의 그 뭔가 가볍고 간드러지고 감성적인 그 보컬에다가 묵직한 베이스가 리듬감 있게 들어가니까 더 맛있게 많이 산 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일단은 우리 이제 베이스 공부할 때 많이 조금 더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곡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베이스 시퀀싱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개념은 끝났습니다. 사실상 화성학에 비하면 화성학이나 편곡적인 부분에 비하면 확실히 배울 것 자체는 적죠. 페이지 수가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좀 적은데 여러분들이 베이스는 그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들어가는 그런 곡입니다. 정말 기본기 하나만 탄탄하게 잘 가져가도 정말 씹어먹을 수 있는 곡이에요. 그리고 특히 작곡 초보분들, 입문자분들 혹은 취미 작곡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베이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특정 몇몇이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레슨 나가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느끼게 된 건데 더 많이 느끼게 된 건데 확실히 좀 그런 뉘앙스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프로 작곡가분들 프로젝트 파일 같은 거 막 그런 거 유튜브에 막 가끔씩 무료로 푸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거 혹은 그 프로 작곡가분들이 본인이 작곡했던 거 인스트 그러니까 보컬이 빠진 악기만 들어가 있는 그런 트랙들을 유튜브에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베이스하고 드럼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퀄리티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드럼하고 베이스가 큰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